안녕하세요. 드론 조종교육교관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암기하셔야 할 내용이 제법 많은데 제 영상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안전법 및 운영세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과목의 전체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항공법 규칙에, 챕터 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챕터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챕터 4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 먼저 첫 번째 챕터로 항공법 규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과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1944년 12월 ICAO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시카고 조약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ICAO에 가입하였습니다. 항공법규에는 협약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무인항공기 관련 기준은 ICAO 기준의 무인항공기 기준 마련 단계에 있으며 각 국가별로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전체가 적용되며 국가기관에 등록된 항공기 중 군용, 세관 또는 경찰 업무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공중충돌 등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시설법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개정 취지는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는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기구류, 낙하산류,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무인 비행장치에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이 있는데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항공안전법과 운영세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입니다. 동력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 115kg 이하, 연료 탑재 19리터 이하, 좌석 1개인 동력 비행장치이며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 중량 70kg 이하, 기구류는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 기구가 있으며 무인 비행장치에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이 있는데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 150kg 이하, 좌석이 1개이며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의 무인 비행선을 뜻합니다. 회전익 비행장치는 동력 비행장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이며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로 착륙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하산료는 항력을 발생하여 대기 중에 낙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를 뜻합니다. 장치 신고가 불필요한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동력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즉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최대 중량 2kg 이하이며 무인 비행선은 자중 12kg 이하, 길이 7m 이하입니다. 기구류,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류, 그리고 연구기관용, 군사용,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장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치의 신고와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소유권리 증명, 재원 성능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사진, 재원 포함된 기체 전체 사진입니다. 서류 제출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며 신고 표시 방법, 표시 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게 됩니다. 신고번호는 국토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장치 변경 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변동 시, 용도 변경 시, 보관 장소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장치 말소 신고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 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단 낙하산류 중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3. 기구류. 기구류 중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4. 무인 비행 장치인데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비행 장치, 그리고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비행 장치. 5. 회전익 비행 장치. 6.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와 같은 비행 장치가 안전성 인증 대상입니다. 안정성 검사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조종자 증명 대상입니다. 아래의 초경량 비행 장치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발급하는 조종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동력 비행 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단,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 비행 장치.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것,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제외됩니다. 5. 회전익 비행 장치. 6. 동력 패러글라이더. 다음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항목 중에서 제1호, 제3호의 2, 제3호의 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취소. 2.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 비행 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3의 3. 아래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3의 4.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4.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 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격 취소. 8. 조종자 증명의 효력 정지 기간에 초경량 비행 장치를 비행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관이 있어야 하는데 비행시간이 200시간,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조종 경력이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 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비행시간이 300시간,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조종 경력이 15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 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라. 이륙 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의 1대 이상. 라. 출결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하기 위한 단말기의 1대 이상. 비행 승인 제외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 비행장을 제외한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의 비행은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비행장에서 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구 업무 수행 관련 항공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의 비행은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비행 승인 예외 초경량 비행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류 등입니다. 최저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농업 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로서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장치,
가축 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 비행 장치,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 비행 장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 장치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비행 승인 예외 장치들입니다. 비행 승인 기간은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 12개월, 무인 비행 장치 외 초경량 비행 장치의 경우 6개월입니다. 야간이나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특별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 비행 승인 신청서와 함께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인 비행 장치의 종류, 형식 및 재원에 관한 서류. 2. 무인 비행 장치의 성능 및 운용 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 비행 장치의 조작 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 절차, 비행 지역, 운영 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 계획서. 5. 안전성 인증서. 6. 무인 비행 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 비행 장치 조종자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별비행 안전기준 공통사항입니다.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상,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 자동안전장치 페일세이프 장착할 것, 충돌 방지 기능 탑재할 것, 위치 발신 기능을 갖출 것, 비상 대응 매뉴얼 갖출 것. 야간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안전기준입니다. 지속적인 주시가 어려울 경우 1명 이상의 관찰자 배치할 것, 5km 밖에서 인식 가능한 충돌 방지 등을 장착할 것, 자동 비행 기능 장착, 시각 보조 장치 장착, 이착륙장 주변 일반인 통제, 조명시설 갖출 것.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안전기준입니다. 가시권을 벗어나는 경우 1명 이상의 관찰자 배치, 항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수동자동 반자동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실시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것, 비행 중 항시 통신 가능하도록 할 것, 지상 통제 시스템 구축하여 조종자에게 이상 발생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 비행 상태 확인 가능한 장치를 장착할 것.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낙하물 투하 금지, 밀집 지역에서 위험을 초래할 비행 금지,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의 비행 금지, 안개 등으로 유관 식별이 불가능할 때 비행 금지, 비행 시정, 구름으로부터 거리 기준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일몰 일출 간 비행 금지, 주류, 마약류 등 섭취 후 비행 금지, 그 밖에 비정상적인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사항 예외 조항은 군사 목적이나 또는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입니다. 사고보고 서류입니다. 조종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장치 종류 및 신고번호, 사고 경위,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 파손 계여, 사상자 인적사항. 안전개선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제거,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증명 발급 또는 효력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류의 섭취,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에서 0.06, 효력 정지 60일, 0.06에서 0.09, 효력 정지 120일, 0.09 이상, 효력 정지 180일, 음주 측정 요구 불응 시, 자격 증명 취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의무사항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하는 기체의 경우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장치 신고,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250g 초과 시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며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인 기체의 경우 비사업자의 경우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의 경우 장치 신고,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250g 초과 시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며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초과하는 기체의 경우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의 기체인 경우
안전성 인증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행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비행장치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두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는데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모두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징역, 벌금 규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위법 행위는 주류 측정 불응, 음주 후 비행, 비행 중 음주한 자. 1년 1천만 원은 안전성 인증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안전개선명령 위반의 경우. 6개월 미만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기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비행 제한 공역에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관제권 비행으로 항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허가 없이 무인 자유기구를 비행했을 경우, 검사 또는 출입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은 과태료 벌칙 규정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한 자, 4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한 자, 비행 금지 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한 자,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신고번호 미표시, 거짓으로 표시한 자, 국토부령 장비 미장착한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 말소 신고 미이행자, 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고 보고한 자. 챕터 3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칙. 이 페이지에 제1조, 3조, 5조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종자 증명 종류별 업무 범위 및 응시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만 14세 이상인 사람. 단, 사종의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인 멀티콥터 일종에 대한 응시 기준입니다. 무게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의 기체로 응시 기준은 1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1종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1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종입니다. 무게는 최대 이륙 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의 기체로 1종 또는 2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3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2종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종입니다. 무게는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기체로 1종, 2종, 3종 무인 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 조종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3종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3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4종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기체로 응시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면제 기준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 교육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학과시험 면제.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 무인 멀티콥터 증명시험을 응시할 경우 학과시험 면제.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 무인 헬리콥터 증명시험 응시할 경우 학과시험 면제. 전문교관의 등록 자격입니다. 법의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전문교관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관 등록 신청 서류는 신청서, 비행경력 증명서, 조종교육교관 과정 이수증명서입니다.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경우 단 효력정지 30일 내 경우 제외됩니다.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날이 난 경우 비행경력증명서 허위 제출, 실기시험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조종자 증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신체검사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 검사 증명서. 다음에 실기시험 응시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4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 세칙. 장치 신규 신고 서류입니다. 소유 권리 증명, 재원 성능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사진, 재원 포함된 기체 전체 사진이며 신고 서류 제출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신고 표시 방법, 표시 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신고번호 발급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장치 등록 순서는 먼저 기체 신고를 한 후 보험 가입하고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치 변경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용도, 보관 장소이며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장치 말소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외국에 매도한 경우, 신고 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소유지나 거소지 확인 안 될 경우, 말소 대상 기체에 대해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신고 일자나 신청 일자 등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날짜별로 묶어서 정리했는데 암기하실 때 표와 같이 암기하시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치 신고, 장치 변경 신고, 이전 신고, 특별비행 신청 모두 30일 내, 말소 신고는 15일 내, 항공차량 신청은 7일 내, 변경 신고 수리도 7일 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